행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구독자 김공연님께서 보내주신 캐나다 여행 중 영장이라니입니다. 내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04년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올해 43세 남성입니다. 때는 2001년 여름 태어나서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았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외 한번 가서 영어 학원 단 6개월만이라도 다녀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2탕씩 뛰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당시 군 미필자에게 여권 발급이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병무청에 국외 여행 허가도 신청해야 하고 여기저기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야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11월 초순에 캐나다 밴쿠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첫 비행기, 국내선도 못 타본 촌놈이 외국에 가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에 신나서 정말 열심히 구경 다니고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과음하고 푹 잠든 후 꿈속에서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야, 입대 영장 나왔으니 빨리 한국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입대 영장 소식을 전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기분이 찜찜해서 바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혹시 전화했었냐고 물어보니 그 전화는 꿈이 아닌 실제였고 제 입대 예정일은 정확히 일주일 후인 11월 26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구독자님과 부모님과 밀당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분명히 저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6개월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쪽의 행정착오이므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해 드렸으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그 날짜에 무조건 입대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고 맞섰으나 집에서는 귀국 안 하면 즉시 생활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비행기 구경도 못하게 하겠다는 초강력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 부랴부랴 항공사에 전화하여 알아보니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비행기의 한국 도착이 바로 입대 바로 전 참 어렵게 외국에 갔는데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병력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렇게 입대한다는 현실에 짜증이 나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입대 당일 아침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아버지 배웅을 받으며 육군 훈련소로 출발하였는데 훈련소 앞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좀 안 됐네요. 그렇게 입소 후 모든 환경이 180도 바뀐 관계로 신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29연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으나 막사는 정말 오래되어서 매일매일 막힌 화장실 뚫는 게 일이고 날씨는 어찌나 춥고 배는 왜 이리 고픈 건지 밥이랑 초코파이 싹싹 다 먹어도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더니 딱 일주일 지나니 살기 위해 바로 적응하게 되더군요. 훈련소에서 동기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편성보급 주특기 교육을 위해 입교한 대전에 있는 육군 종합군사학교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같은 군대인데도 이렇게 내무실 여건이 차이가 크게 나도 되는가 하는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신막사의 신형 관물대로 옷걸이에 야전 상의와 전투복을 걸어놓고 각 잡을 필요가 없으며 위성 텔레비전까지 나오니 정말 그야말로 이등병들을 위한 천국이었죠. 아마 제 뒤에 있는 이런 스타일의 내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육군 훈련소 그 열악한 한강에서 빡세게 살던 기업과 군기는 대전에서 순식간에 실종되어 버리고 정말로 꿀 빨다가 사주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고 자대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교관님께서 자대를 불러주시는데 제 순서가 찾아왔고 저를 보시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며 수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모두 몇 사단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저는 수로 시작하는 부대명이라서 혹시 수방사인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집도 가깝고 라는 생각과 함께 수업 종료와 동시에 부대 마크가 붙어있는 게시판을 가서 확인하는데 호랑이 한 마리가 무섭게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구대장 한 명이 저보고 너 혹시 여기로 가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월남 참전했던 맹호부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대에 대해 잘 모른다 해도 남자들은 입대 전부터 소위 메이커 부대라는 존재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해병대 UDT, 백마, 백골, 오뚜기, 젓가락 등등
여기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맹호라는 사실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예, 이 구독자님의 그 당황하신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예. 저는 반대로 소위 때 후방으로 배치돼서 당황했던 생각이 나네요. 예. 결국 의정부 306 보충대를 거쳐 1기계화 보병여단 102 기계화 보병대도로 배치되어 미니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 한 번 맹호는 영원한 맹호 등의 구호와 여기저기 있는 호랑이 그림과 장식물 등에 완전히 압도되어 뒤죽어서 들어갔는데, 거기다 우리 대대는 이른바 국군의 모체라고 불리며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조선 경비대의 창설 후 우리 대대의 일부가 해공군으로 분리되고 나머지가 남아서 계속 유지하며 육군의 기틀을 잡은 대대라고 했었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오랜 세월과 전통을 자랑하는 구형 막사와 목재 관물대를 육군 훈련소 이후로 다시 맞이하게 되었고, 수시로 울려대는 전투준비대사 사이렌, 끊임없는 전술훈련에 정말 정신 차릴 새도 없이 2등병 1병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상병 진급하고 후임들을 나름 잘 챙긴다고도 노력했지만 장난도 너무 심해서 돌이켜보면 저로서는 장난이었을지 몰라도 당하는 후임에게는 괴롭힘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군기교육대에 끌려가서 크게 혼도 나고 대대장님한테 제대로 찍혀서, 어떻게 하면 대대장님한테가 찍힙니까? 아침에 병사 식당 들어오실 때 도망가던 저 붙잡아 놓고 식사하시면서 혼내시고 말년 저녁 신고하는 그날까지 혼나기도 했었습니다. 좀 심했었네요. 심하셨어요. 뭐 이제 전역한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다행히 그 당시 영원히 비행기 못하게 하겠다는 부모님의 협박과 달리 해외 출장이 많은 직업을 갖게 되어 비행기 원 없이 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궁금하네요. 병무청이 왜 그런 실수를 한 건지, 요즘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이죠. 제 발로 입대일 결정하고 정상으로 멋있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파란만장했던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과 당시 장교 부사관 그리고 같은 병이었던 전우들과도 서로 소식 전하고 살 수 있는 것 등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의 짐이 있다면 그 당시 제가 유독 장난을 심하게 쳤던 정비과 소속 박모 후임병이 있는데요.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아무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봐 동생, 이거 보면 연락 좀 주시게, 소주 한잔하고 싶네. 장군님 채널을 비롯하여 여러 군생활 관련 채널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고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정말 힘들고 배고팠던 곳인데 왜 그리운 걸까요? 대한민국 모든 예비역에게 공통적으로 풀리지 않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김모연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